어서 오이소. 부산이 글로벌 해양 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해수부 이전, 북극 항로 개설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수단이 필요하지요. 그중에서도 특히나 중요한 게 바로 금융일기입니다. 안 그래도 부산이 16년 전에 금융 중심지로 지정됐다 아닙니까?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을 직접 모시고 해양수도 부산과 금융의 역할, 해양금융산업까지 차례차례 짚어볼까요? 네,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대표에서 나오셨는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말씀 이름에서 나타나도 있다시피 네. 부산을 국제금융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일들을 수행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부산의 금융 중심지 육성을 위한 전략 연구라든지 국내의 금융기관 유치, 그리고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 또 더군다나 더 중요한 전문 금융 인력 양성 등과 같은 일을 하는 부산에서 유일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신데 부산은 지난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금융중심지의 역할이 무엇인지, 당시 왜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됐는지 그 배경도 짚어주실까요? 네, 일반적으로 금융중심지라 하면 많은 금융기관들이 집결되어서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하고 운용하는 이와 같은 금융거래가 국내외 국제 금융거래를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중심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일반적으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3대 핵심 요소라고 한다면은 돈과 사람과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돈과 전문 인력과 그 정부들이 모여서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이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부산은 2009년도 중심지로 진행이 되었는데 말씀대로 네. 예. 그때 당시에 그 결정된 것은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산업적인 환경이라는 자연 환경 조건에서 가장 유리한 것, 잘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한 환경 요소와 두 번째는 그와 같은 요소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적인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전략적 선택에서 금융산업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돈과 전문 인력과 정보가 딱 모여 있는 곳이 부산이어서인데 금융 중심지 지정된 지가 이제 16년 정도 됐습니다. 현재 부산이 금융 중심지로서 기능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다고 보실까요? 평가자에 따라서 다들 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현재 부산에는 정책 금융기관들이 많이 내려와 있는데 문현 단지에 현재 38개 기관에 한 6천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부산의 국제금융 중심지의 순위 또 2020년도에 37위에서 현재 24위까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만 본다면 부산이 중심지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정책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대부분 전국을 상대로 영업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그런 부분은 좀 적다고 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정책금융 중심이기 때문에 민간금융이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좀 우리가 갈 길이 좀 멀다, 할 일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으로 해수부 이전, 북극 항로 개척, 부산이 글로벌 해양 수도로 공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해양 금융 산업도 체계적으로 발전돼야 할 것 같은데 이 금융과 해양 산업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까요? 해양 금융과 해양 산업의 연계성은 일반적인 금융과 산업과 관계가 다르지 않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 기능이 활성화돼야 되고요. 금융 기능 활성화 통해서 산업을 지원하게 되면 산업이 더욱더 진흥되게 되기 때문에 네.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 되게 높은 수출 주도형 국가이고요. 예. 해상 무역의 거의 99.7% 거의 전부가 해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운 기업의 중요성이 대단히 큽니다. 예. 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선박을 물건을 수출할 수 있는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작은 배는 한 600억 정도, 큰 배는 한 3,700억 정도 이렇게 큰 자금이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해운과 조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양금융이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유엔에서도 이제 기후 변화 또는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가지고 탄소 배출에 대해서 규제나 또는 세금을 부과하는 그러한 것이 뭐 유럽 연합이라든가 또는 그 IMO 국제 해사 기구를 통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된다면 더 많은 선박 금융이라든가 해양 금융 자금이 필요할 겁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해양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도 해양 금융의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금융과 해양 산업의 연계성 측면으로 볼 때 우리 부산이 갖는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해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세계적입니다. 세계적이다. 네, 세계적입니다. 우선 조선업만 하더라도 우리가 세계 1, 2 정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부산항 같은 경우에 환적항 기준으로 세계 2위, 네. 물동량 기준으로 세계 7위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해운 기업도 HM을 포함해 세계적인 해운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선과 해운과 관련된 연관 산업 예를 들자면은 선박 관렵이라든지 아니면 해운 대리업, 선급업, 그다음에 또 선용품을 갖다 공급하는 선용품업 부품, 네. 이런 부분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예. 국내 평가나 국제 평가에서도 상당히 해양 산업의 순위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양 산업을 바탕으로 해양 금융이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져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예. 이와 같은 부분을 잘 활용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해양 금융 부분에 있어서는 예. 아직도 조금 더 갈 길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그 갈 길을 잘 가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해양 금융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해양 수도 부산을 육성하기 위한 클러스터 생태계 육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산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갖춰져 예, 있는데 근데 해운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산업은 해운업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운사에 해당되는 HM을 비롯해서 대규모의 해운사들이 대부분 부산에 있지 않습니다. 예. 이러한 측면에서 해운사를 부산에 유치하는 것은 해양 산업과 해양 금융의 완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민간 해양 금융을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는 정책 금융 중심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네. 물론 정책 금융의 장점도 많습니다. 예. 경쟁이 가격이 싸다든가 이와 같은 부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민간 금융이 활성화가 돼야만 정책 금융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해양 금융을 육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부분을 육성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클러스터 조성이 중요하고 또 민간 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달 초에 부산 해양금융발전협의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 협의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 이름이 대단히 깁니다. 네. 부산 해양금융발전협의회라 그래서 저희는 그냥 줄여서 해금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금발, 있는데요. 네. 네네. 해금발은 이제 최근에 해양금융에 정책과 관련된 환경 변화가 있었고요. 또 새 정부 정책 방향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자면 해수부 이전이라든가 HMM 부산 유치, 북극 항로 이와 같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해가지고 부산을 글로벌 해양 금융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출범한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기관에는 정책의 수요 기관과 정책의 공급 기관이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해운협회라든가 한국해운조합 등과 같은 산업 현장에서 실제 정책을 수요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이 생생한 목소리를 갖다 들을 수 있도록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같은 연구기관도 들어가 있어서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분석해서 정책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고 또 부산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대안을 정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종합적인 회의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해금발에 대해서 앞으로 잘 운영이 된다면은 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예. 기대하는 바도 대단히 큽니다. 예, 이 해금발이 그 역할을 잘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 예, 인구 인프라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도 수도권에 쏠려 있다. 이를 지방으로 분산해야 된다. 이런 말들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불균형 해소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가적 과제이지만 네네. 이게 균형을 발전시키는 있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에서 말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있습니다. 시장의 실패의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효율은 크지만 민간에 맡겨두게 되면 공급이 적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공급을 하거나 민간이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정책금융기관 이전이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형태에 해당되는 것이고 세제라든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민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네. 민간의 그 비용을 줄여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그 정책금융기관을 이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충분치가 못한 부분이고 따라서 민간 부분의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더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좀 더 미약하기 때문에 좀 더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방안이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의 역할도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중심지로 육성하는데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방 분권형 네.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서울과 차별되면서도 국제 여객 금융의 중심을 키워나가는 것인데 지방형 분권 금융 생태 육성을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책금융기관의 이전, 예. 그다음에 서울 소재 금융기업의 부산 이전 확대 네. 등과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기왕에 있는 금융회사를 데리고 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치. 신규로 시장에 진출하는 그리고 부산이 해양과 장창점을 가지고 있는 해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혁신 펀드와 같은 펀드를 이용한 벤처 금융 육성 이와 예. 같은 부분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좀 더 나은 방법이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유엔 개발 계획 산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제금융 중심지 네트워크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인 건 알겠는데 조금 어렵게 다가오거든요.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어렵습니다. 근데 네. 지속 가능 금융은 유엔이 제시하고 있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있습니다. 17개가 있는데 네. 뭐 빈곤 퇴치라든지 교육,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네. 하나입니다. 이것이 국제적인 핵심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유엔이 이와 같은 지속 가능 금융을 이행하기 위해 가지고 유엔 개발 계획 프로그램 UNDP라고 있습니다. 네. UNDP 산하에다가 지속 가능성을 위한 FC4S로 가는 국제금융 중심지 협의체를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4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FC4S는 지속 가능 금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정책 수립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같은 이제 FC4S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 운영위원회인데요. 네. 운영위원회는 10개 회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아시아 대표를 해가지고 예. 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그럼 생각할 수 부산에는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부산에는 말씀드렸듯이 국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유엔 환경 협약 그 준수를 위한 COP회의가 있습니다. 당사국 총회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논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이런 논의를 통해서 부산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 이와 같은 노력이 부산을 국제금융 중심으로 육성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러 말씀 전해주셨는데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예.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부산의 그 중심지 육성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금융회사와 인력들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부산 지역에 특히 금융과 관련되어서는 영미법을 적용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영미법이 중요하냐면은 많은 금융회사나 기관들이 이에 대해서 많이 친숙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와 같은 노력을 많이 하고 네. 또 더군다나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살면 모든 것이 가까워진다. 가야역 롯데캐슬.